당신은 혹시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적이 있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순간의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담소라디오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강남의 한 교차로 봄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오는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윤태석은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뒷좌석에는 노란색 배달 박스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엑셀을 살짝 당기며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번 주도 무사히 배달 마치자. 윤태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45세의 그는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이 일을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이었죠. 대학 시절부터 즐겨온 오토바이 라이딩과 봉사활동,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그는 좋았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윤태석은 천천히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바로 그때 왼쪽에서 하얀색 외제 SUV가 빠른 속도로 끼어들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오토바이가 기울었습니다. 윤태석은 가까스로 발을 땅에 디뎌 넘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뭐야, 대체? 차량의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명품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손목에는 화려한 팔찌가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사모. 강남에서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장의 아내였습니다. 어머, 내 차 괜찮은 거죠? 최사모는 차체를 살피며 혀를 찼습니다. 윤태석은 헬멧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직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끼어드셨잖아요. 뭐라고요? 배달하는 사람이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이것 봐요. 여기 스크래치 났잖아요. 최사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석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먼저 진입했고, 블랙박스? 배달 오토바이에 무슨 블랙박스가 있어요? 이것 봐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매일 위험하게 달리면서 최 사모는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예요? 지금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배달 오토바이가 제 차를 들이받았어요. 네, 강남구 역삼동 교차로입니다. 윤태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뭐해요? 사진 찍지 마세요. 증거 자료입니다. 제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최 사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배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건방진지. 사고를 내고도 당당하네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습니다. 윤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찰이 오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 속에는 희미한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젊은 경찰관 2명이 내려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최 사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제 차를 쳤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려요.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과장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윤태석을 바라봤습니다.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직진 중이었는데 저 차량이 왼쪽에서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제 오토바이에 블랙박스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블랙박스요? 경찰관이 다소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사모가 비웃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에 블랙박스라니 웃기네요. 거짓말도 정도껏 하세요. 윤태석은 오토바이의 핸들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작지만 선명한 카메라 렌즈가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가까이 다가가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있네요. 영상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최 사모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어쨌든 제 차가 손상됐잖아요. 수리비는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경찰관들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동안 최 사모는 계속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윤태석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단호함도 느껴졌습니다. 5분 후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상 확인 결과 오토바이 측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이 먼저 차선을 변경하면서 뭐라고요? 최 사모가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사모는 핸드폰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는 분께 전화 좀 하겠습니다. 그녀는 몇 발자국 떨어진 곳으로 가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윤태석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최 사모가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아는 분이 이 근처 경찰서에 계신다고 하시네요. 혹시 김 서장님 아세요? 젊은 경찰관의 얼굴이 약간 경직됐습니다. 그는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분은 저희 관할 서장님이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이 사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최 사모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태석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의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윤태석은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최 사모가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승리를 확신한 사람처럼 여유로웠습니다. 자, 그럼 진술을 다시 받겠습니다. 중년의 경찰관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박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최 사모 쪽을 더 자주 쳐다봤습니다. 윤태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감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가 20년 넘게 기업에서 일하며 배운 것 중 하나는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윤태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경희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영상은 봤습니다만 각도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됐어요, 경찰관님. 최 사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게 저희 남편 명함입니다. 리을 셀런스 다이닝이라고 강남에서 꽤 알려진 레스토랑이에요. 혹시 식사하실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박경희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명함을 들여다보다가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쌍방과실이요? 윤태석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네. 서로 합의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길게 가면 양쪽 다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최 사모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합의금은 얼마면 되나요? 제 차 수리비가 최소 300만 원은 나올 것 같은데요. 300만 원이요? 네, 외제차라서 부품값도 비싸거든요. 뭐, 배달하시는 분이니까 한 번에 내기 힘드시죠? 분할로 하셔도 됩니다. 최 사모의 말투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태석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뭐라고요? 최 사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상이 있는데 왜 쌍방과실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박경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대로 하자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두 달은 기본이고요. 괜찮습니다. 저는 시간 있습니다. 윤태석의 단호한 태도에 최 사모가 비웃었습니다. 정말 웃기네요. 배달 알바가 무슨 시간이 있다고. 매일 배달하면서 어떻게 법원에 다닐 건데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경희가 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고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사실 문을 나서면서 최 사모가 윤태석에게 속삭였습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시겠다는 거죠? 좋아요. 당신이 누구랑 싸우는 건지 알게 될 겁니다. 후회할 거예요. 윤태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헬멧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보자 한숨이 나왔습니다. 앞바퀴 쪽에 흠집이 있었습니다. 에휴. 그는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면서 생각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태석은 신호등 앞에서 멈췄습니다. 옆 차선의 세단에서 젊은 커플이 그를 보고 수군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배달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태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의 헬멧과 배달 박스를 보고 그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리 없었습니다.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윤태석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엑셀을 당기며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바람이 그의 헬멧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윤태석은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함에는 수십 개의 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해외 거래처에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씩 메일을 확인하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섞인 메일들. 계약서 검토 요청, 미팅 일정 조율, 신규 프로젝트 제안.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후배인 김 대리였습니다. 이사님,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예정된 레스토랑 체인 미팅 있으시죠? 응, 알고 있어. 그쪽에서 제안한 협력건이지? 네, 맞습니다. 그쪽 사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저희 기업 식당 위탁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데 조건도 괜찮고요. 어느 레스토랑이었지? 엑셀런스 다이닝입니다. 강남에서 꽤 유명한 곳이래요. 윤태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엑셀런스 다이닝. 아까 최 사모가 내민 명함에 적혀 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이사님? 계세요? 응, 들었어. 자료 미리 보내줘. 네, 곧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윤태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곧 김 대리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엑셀런스 다이닝의 사업 제안서가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레스토랑 사진과 함께 대표이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준혁? 아마 최 사모의 남편일 것입니다. 윤태석은 제안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메뉴 구성, 가격 정책, 운영 방안 모두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미팅 이후에 내리기로 했습니다.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윤태석은 평소처럼 일요일 아침 조깅을 했습니다. 한강 공원을 달리면서 머리를 비웠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건은 변호사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윤태석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화이트 셔츠에 은색 타이를 메고 거울을 봤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 이제 그는 주말의 배달부가 아니었습니다. 대기업 해외 사업부를 총괄하는 이사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비서 이 과장이 스케줄을 알려줬습니다. 오전에 해외 거래처 화상회에 있으시고요. 점심은 임원진 회의입니다. 오후 3시에 엑셀런스 다이닝 미팅이십니다. 3시 미팅 장소는 19층 VIP 회의실입니다. 상대 측에서 사장님과 임원 2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알았어요. 관련 자료 다시 한번 정리해서 회의 전해 주세요. 네, 이사님. 오전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윤태석의 머릿속에는 오후 미팅이 맴돌았습니다. 최 사모가 그 자리에 나타날까요? 아니면 남편 혼자 올까요? 어느 쪽이든 흥미로운 상황이 될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50분, 윤태석은 19층 VIP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그는 넥타이를 한 번 더 매만졌습니다. 회의실 앞에는 이미 김 대리와 기획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상대 측이 5분 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래, 먼저 들어가 계시나? 네, 로비에서 대기 중이십니다. 윤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회의실에는 긴 타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강남의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손님들 모셔오세요.
김대리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윤태석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곧 흥미로운 만남이 시작될 것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대리가 먼저 들어오고 그 뒤를 50대 중반의 남성이 따라왔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최 사모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베이지색 샤넬 투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명품 핸드백을 들었고요.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쪽을 보는 순간 그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윤태석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외사업부 이사 윤태석입니다. 최준혁 사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 이사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엑셀런스 다이닝 대표 최준혁입니다. 예, 제안서 잘 봤습니다. 이쪽은 윤태석의 시선이 최 사모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저희 와이프입니다.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서 함께 왔습니다. 최준혁이 소개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윤태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최 사모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윤태석은 아무렇지 않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시죠. 커피 드릴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최준혁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내의 이상한 태도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엑셀런스 다이닝의 제안을 검토한 내용과 우리 측 의견을 설명했습니다. 최준혁은 열심히 경청하며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최 사모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윤태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귀사의 위기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기업과 협력하려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최준혁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식품안전, 고객 컴플레인, 직원 관리 등 각 분야별로 상세한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윤태석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만약 귀사의 임직원이 외부에서 분쟁 상황에 연루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최 사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꽉 쥐었습니다. 최준혁은 질문의 의도를 모른 채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당연히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저희는 항상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요. 윤태석이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는 최 사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위나 인맥을 이용해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최준혁의 말이 멈췄습니다. 그는 갑자기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최 사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최 사모의 대답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준혁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윤태석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기업과 협력하는 업체는 단순히 음식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하죠. 직원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회사의 이미지가 됩니다. 물론입니다. 저도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최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 사장님, 혹시 사모님께서 지난 주말에 교통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교통사고? 무슨 말이야? 최 사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지난 토요일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윤태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는 봉사활동으로 음식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교차로에서 사모님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죠. 최준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사모님은 제가 배달 알바생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상당히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무시하셨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러려니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 대리와 직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모님은 인맥을 동원하려 하셨죠. 블랙박스 영상이 명확한데도 쌍방 과실로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최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최 사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내가 그냥 대답해요. 사실이냐고. 최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평생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최 사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나는 그냥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최준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거야? 배달하는 사람이면 무시해도 된다는 거야? 최 사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최준혁은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태석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아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윤태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협박하려고 꺼낸 게 아닙니다. 다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최 사장님께서 정말로 정직과 투명성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인지. 최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님, 이번 계약은 포기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회사가 귀사와 협력할 자격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윤태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언제 계약을 취소한다고 했습니까? 저는 최 사장님과 일하고 싶습니다.
사모님과는 별개로요. 하지만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죠. 최 사장님의 반응을 보니 당신은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교통사고 건은 정당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대로 과실이 판정되고 제 오토바이 수리비를 배상받겠습니다. 그리고 윤태석이 최 사모를 바라봤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저한테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배달 노동자들에게요. 최 사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윤태석 앞으로 걸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윤태석이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무릎 꿇는 모습이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진짜 반성이 필요한 겁니다. 최 사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봤습니다. 배달하시는 분들을 무시했고 제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상황을 바꾸려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최 사모는 자리로 돌아갔고 최준혁은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윤태석은 담담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윤태석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최준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계약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물론입니다. 최 사장님의 제안서는 훌륭했습니다. 메뉴 구성도 좋고 가격 정책도 합리적입니다. 개인적인 문제와 비즈니스를 혼동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 대리가 다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일정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최준혁은 집중해서 경청했습니다. 최 사모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부끄러움과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1시간가량의 회의가 끝났습니다. 윤태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주쯤 다시 만나시죠. 감사합니다,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최준혁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명함을 다시 한번 꺼내 윤태석에게 건넸습니다. 제 개인 번호입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윤태석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최 사모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김 대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사님, 그분들이 그 사건의 당사자였다니 전혀 몰랐습니다. 나도 오늘 아침까지는 확신하지 못했어.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오는 순간 확실해졌지. 그래도 계약을 진행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감정으로 일하면 안 돼. 게다가 최 사장은 괜찮은 사람 같더라. 윤태석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지. 김 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최준혁과 최 사모는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해서야 최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소. 최 사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나한테 사과할 건 없어요. 윤 이사님께 사과해야죠. 그리고 당신이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최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평생 정직하게 장사했소. 손님을 속인 적도 없고 직원들을 함부로 대한 적도 없어. 그런데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했다니. 여보,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앞으로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볼 겁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하얀 SUV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에 난 작은 스크래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 사모는 그 스크래치를 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태석은 집에 돌아와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땄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교통사고 건이 원만하게 해결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사모 측에서 전액 배상하고 합의서에 사인했다고 했습니다. 윤태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태석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최준혁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포장된 디저트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편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윤 이사님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 아내의 잘못된 행동으로 이사님께 불쾌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사님의 관대한 처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좋은 파트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디저트를 보냅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님께서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하신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계시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으시는 모습 본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엑셀런스 다이닝 대표 최준혁 올림. 윤태석은 편지를 접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준혁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계약이 양쪽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윤태석은 사내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신입사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해외사업부 윤 이사 알아? 응, 되게 잘 나가시잖아. 엄청 똑똑하시고. 근데 그분이 주말마다 오토바이 타고 봉사활동 하신대. 진짜? 대박. 이사님이? 응, 내가 기획팀 선배한테 들었어. 완전 멋있지 않아? 윤태석은 슬쩍 미소를 지으며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지는 법이었습니다. 오후에 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부사장이 윤태석에게 물었습니다. 윤 이사, 엑셀런스 다이닝 건은 어떻게 됐나?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다음 주에 계약서 검토하고 최종 결정 내릴 예정입니다. 좋아. 그쪽 평판이 괜찮던데
잘 마무리해 주게. 네, 부사장님. 회의가 끝나고 윤태석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지난 주말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교차로에서의 사고, 최 사모의 오만한 태도, 경찰서에서의 불쾌한 경험, 그리고 오늘의 극적인 반전.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순간의 판단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윤태석은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에게는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그에게도 교훈을 남겼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것,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세라는 것을요. 2주가 지났습니다. 엑셀런스 다이닝과의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됐습니다. 조인식에는 양측 임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최준혁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최 사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최 사장님. 윤태석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최준혁이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받았습니다. 이사님 덕분입니다. 이번 계약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조인식이 끝나고 간단한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사람들이 담소를 나눴습니다. 최준혁이 윤태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시죠. 두 사람은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최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님, 그 후로 저희 아내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요? 네, 요즘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무료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권유했는데 지금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변화네요. 이사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저희 부부에게 큰 교훈이 됐습니다. 높은 자리에 계시면서도 봉사활동을 하시고 개인적인 감정과 비즈니스를 분리하시는 모습, 정말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사님은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최준혁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태석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좋은 파트너십을 만들어 갑시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셉션이 끝나고 윤태석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저녁 노을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직업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을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윤태석은 다시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노란 배달 박스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봉사단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이미 여러 명의 봉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학생부터 직장인, 주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최 사모였습니다. 그녀는 편한 옷차림으로 다른 봉사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도 화려한 액세서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윤태석을 본 최 사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주저하다가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여기는 편하게 불러주세요. 여기서는 다 같은 봉사자니까요. 윤태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사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이세요? 네,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봉사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윤태석은 오토바이로 도시락을 배달했고 최 사모는 사무실에서 포장을 도왔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봉사자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김밥과 라면이 전부였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최 사모가 윤태석 옆에 앉았습니다. 이사님, 저 많이 배우고 있어요. 뭘 배우셨는데요? 겸손함이요. 그리고 감사함.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고 있어요. 윤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깨달았다면 됐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네,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후 활동이 끝나고 봉사자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윤태석도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거는 순간 최 사모가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이사님은 왜 이 일을 하세요? 대기업 이사님이시면 주말에 쉬시거나 골프라도 치실 텐데. 윤태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습니다. 그 장학금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회사에서는 볼 수 없는 세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삶이 여기에 있고요. 최 사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살고 있었는지. 깨달음은 언제나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윤태석이 헬멧을 썼습니다. 그는 가볍게 손을 흔들고는 출발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였습니다. 옆 차선에 검은색 세단이 섰습니다. 운전석의 중년 남성이 윤태석을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마 회사 관계자 중 한 명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의 젊은 여성은 그를 그저 배달부로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보며 무심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윤태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신호가 바뀌었고 그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한 윤태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해외 거래처와의 화상회의, 계약서 검토, 팀 미팅, 바쁜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저녁 무렵 부사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윤 이사, 엑셀런스 다이닝 계약건, 임원진 회의에서 모범 사례로 소개됐네. 감사합니다. 특히 자네가 개인적인 문제와 업무를 철저히 분리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어. 그게 진짜 프로의 자세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야.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부사장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윤태석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신입사원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윤태석을 보자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응, 수고들 많아. 지나가면서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역시 윤 이사님은 다르시다니까. 우리 롤모델이야. 맞아. 나도 나중에 저런 리더가 되고 싶어. 윤태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윤태석은 베란다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CEO, 직장인, 학생, 배달 노동자, 청소 노동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무시받아서는 안 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준혁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이사님, 첫 번째 메뉴 테스트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내일 시식 어떠신가요? 윤태석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점심시간에 뵙죠. 메시지를 보내고 그는 다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사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 그리고 겸손함의 가치. 며칠 후 사내 게시판에 한글이 올라왔습니다. 익명의 직원이 쓴 글이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우리 회사 이사님 한 분을 봤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계셨는데 처음에는 배달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사에 와보니 해외사업부 윤 이사님이셨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윤 이사님은 매주 주말마다 봉사활동으로 음식 배달을 하신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계시면서도 봉사를 실천하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윤 이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글 아래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모두 윤태석을 칭찬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글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날도 회의와 업무에 바빴으니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엑셀런스 다이닝과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사업장인 본사 직원 식당이 오픈했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레스토랑 퀄리티인데? 점심시간이 기다려지네. 최준혁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직접 음식 준비를 감독했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최 사모도 가끔 함께 와서 직원들을 위해 서빙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윤태석이 직원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이사님, 여기요. 김 대리가 자리를 양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태석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기다릴게. 그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줄을 섰습니다. 앞에 선 신입사원이 긴장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사님, 제가 자리를. 아니야, 순서대로 하는 게 맞지. 넌 먼저 받아. 신입사원이 감동한 표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드디어 윤태석의 차례가 왔습니다. 배식대 앞에 최 사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윤태석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사님, 오늘 메뉴 괜찮으실 거예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 사모가 음식을 담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매일 이 일을 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았습니다. 윤태석은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음식을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최준혁의 실력은 확실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최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음식 괜찮으셨어요? 아주 훌륭했습니다. 직원들 반응도 좋고요. 다행입니다. 이사님 덕분에 이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 덕분이 아닙니다. 최 사장님의 실력 덕분이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태석은 다시 집 베란다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도 얻었고 한 사람의 변화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신념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겸손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결국 옳은 길이라는 것.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남겼습니다. 상대방의 진짜 정체를 알기도 전에 함부로 무시하는 태도는 큰 실수를 부른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세다. 메모를 저장하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봉사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게 그의 삶이었고 그는 그 삶이 좋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었습니다. 윤태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든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원칙을 지키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낮은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것이 윤태석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지금까지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마지막 주말이 왔습니다. 윤태석은 다시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배달 박스를 확인하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기분 좋게 울렸습니다. 봉사단체로 가는 길에 그는 신호등 앞에서 멈췄습니다. 옆 차선에 하얀색 SUV가 있었습니다. 운전석을 보니 최 사모였습니다. 그녀도 윤태석을 알아보고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두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봉사단체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같은 길을 걷는 동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봉사단체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대학생, 주부, 직장인, 은퇴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이곳에 왔지만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것. 윤태석은 오늘도 오토바이에 도시락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의미 있다고. 회사에서는 이사지만 여기서는 그저 한 명의 봉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좋았습니다. 직함이 아닌 행동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오늘의 봉사활동이 끝났습니다. 윤태석은 헬멧을 벗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봉사자들이 서로에게 인사했습니다. 최 사모가 윤태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봐요. 최 사모가 밝게 웃으며 떠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평화로움과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윤태석도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을,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는 그 믿음으로 살았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기도 전에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 한순간의 오만함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세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담소라디오는 언제나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